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같이 이렇게 확통 마무리 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마무리 시간으로 오늘 한번 수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개념 확인까지 마치게 될 거고, 오늘까지 해서 이 확통 시험 범위, 그러니까 확통 전 범위가 이렇게 마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그 중간고사 준비하는 거랑, 또 우리 나중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수능 확통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강의들, 정규분포부터 해서 쭉 보면서 그 내용들, 통계 부분 좀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운데, 또 막상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얼른 문제풀이 마치고 수업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보자면, 자,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표본 평균, 우리가 표본 집단을 골라서 그 집단의 평균을 낸 그 표본 평균의 값, 자, 얘를 x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x바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 얘는 표본에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모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이 된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갖고 오지만 거기 밑에다가 루트 n, 이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운 걸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표본 평균이라는 애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문제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현상은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표본의 크기가 n 값이 엄청 크다면은, 표본의 크기가 엄청 크다면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 그대로 갖고 오니까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표본 평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었고, 자,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본의 특징을 갖고 전체 집단, 모집단의 특징을 추측해보는 그런 추정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그 신뢰도, 그 모평균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미리 정해놓고 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99%로 해봤었어요. 자, 99%의 그 확률을 가질 그 구간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규분포를 보고, 표준 정규분포를 보니까 0에서 양옆으로 2.58만큼 떨어진 이 구간이 바로 99%, 0.99였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99%를 우리가 바꿔 쓰기로 2.58부터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그 확률 변수 z,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가지고 얘가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 표본 평균에다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보다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에다가 2.58 곱하기, 밑에다 쓸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본 평균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2.58만큼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의 확률이 99%다. 0.99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2.58만큼 그냥 이 숫자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는 단위를 표준 편차로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2.58에다가 그 단위를 곱해준 만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하고 빼진 그 사이 구간이 바로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 가졌어요. 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오늘은 좀 더 이걸 어떻게 다른 확률에서도 다른 신뢰도에 대해서도 한번 그 구간을 구해보고, 그리고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학습지에 있는 문제 한 2개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문제로는 어떤 문제가 보통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제로 그냥 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표준 편차가 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해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니까 표본 평균 X 봐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다.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100이다. 이때 구한 표본의 평균이 80이다. 이때 표본 평균 우리 소문자로 쓸게요. X반은 80. 이 표본 평균 80일 때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돼요. 자, 신뢰도 99%인 구간. 신뢰도 99%인 구간을 우리가 아까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하고 양옆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자, 99%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보면은 2.58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2.58만큼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자, 근데 그냥 2.58이 아니라 단위를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우리가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얘는.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표준 편차를 갖고 오는데 그대로 갖고 오지 않고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눠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 n에다가 100을 대입하고 시그마에 5를 대입하면은 루트 100분의 5가 되어서 얘는 2분의 1.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 표본 평균에서 2.58만큼,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한 단위를 갖고 움직이니까 2.58에 2분의 1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구간을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표준 편차까지 다 구했으니까 이제 계산할 일만 남았죠. 자, 일단 이 표본 평균은 80이었으니까 얘도 그냥 숫자로 바꿔주고 80. 자,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의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하면은 가장 작은 값은 80 빼기 2.58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큰 값은 80 더하기 2.58 곱하기 표준 편차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신뢰 구간이 되겠다.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 되겠다. 자,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에 쓰면은 정확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나눠주면은 1.29가 되니까 78.71부터 81.29까지가 이 구간이 되겠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 이게 바로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하면은 모평균이라는 거.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이 80이라고 우리가 구했는데 모평균, 전체 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전체 집단의 평균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추측을 하는 건데, 이 구간 78.71부터 81.29 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 그 확률이 바로 99%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좀 더 활용 문제 같은 그런 문제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활용 문제라고 해도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다. 우리 방금 봤던 문제처럼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줄글로 돼 있다고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학습지에 있는 예제 2번이랑 3번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고 학습지 예제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예제 4번 그 중에서도 95%인 그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 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떤 회사의 피건전지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것까지 우리가 잡고 갈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전지를 몇 개를 이미 추출했다?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러니까 100개를 뽑은 거예요. 엄청 많은 그 건전지 중에서 10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표본을 뽑았는데 그 크기가 100이었다. 자, 이렇게 뽑았는데 수명을 조사하니까 평균이 32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이다. 자, 여기서의 평균은 뭐 평균일까요? 표본 평균일까요? 자, 조사한 건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 중에서의 평균이 100시간이니까 얘는 바로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 32시간. 표본 평균이 32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여기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니까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꼭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될 게, 표본을 충분히 많이 뽑았다면, 자, 지금 100개 정도 이렇게 뽑았으면 충분히 많이 뽑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본을 충분히 많이 뽑았다면은 표본에서 조사한 표준 편차나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나 그게 그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냥 얘를 표준 편차로 써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5시간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모평균의 그 신뢰 구간을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95%를 구해보고 싶어요. 자, 95%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문제에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외울 걱정하지 말고 95%인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할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하면 되겠어요. 자, 95%는 0.95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지금 문제에 보니까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단,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P Z 1.96은 0.95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P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까지 이 확률이 0.95다. 자, 얘는 절대값을 썼을 뿐이지 얘랑 같은 뜻이거든요. 얘랑 같은 구간이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도 익숙해지면 좋겠고, 그래서 0.95 우리가 찾고 싶었던 0.95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데 그 구간이 1.96 0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 0을 중심으로 해서 1.96만큼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의 확률이 0.95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1.96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바로 이 구간 안에서의 그 확률이 95%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가니까 뭐 99%나 95%나 그게 그거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숫자만 달라질 뿐이지 그 과정이나 방법은 동일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대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구간을 이렇게 정할 건데, 자, 중심은 표본 평균이 된다라고 했어요.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의 중심은 표본 평균이 된다. 그래서 표본 평균 32가 여기 중심에 오고, 양쪽으로 이제 95%니까 1.96만큼 떨어진 이 구간이 우리가 구하려는 그 구간이 되겠다. 자, 근데 1.96인데 우리 단위를 정해줘야 되죠. 단위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n에다가 100, 시그마에다 5를 대입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루트 100분의 5가 되어서 얘는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이렇게 곱해줘서 32에서 1.96 곱하기 2분의 1만큼 더해지고 빼진 그 구간이 바로 신뢰도 95%인 구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2에 1.96 곱하기 2분의 1을 뺀 그 값과 32에다가 1.96 곱하기 2분의 1을 더한 이 값, 그 사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은, 얘 나눠주면 0.98이 되니까, 이렇게 빼주면은 31.02부터 32.98까지. 바로 이 구간이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이렇게 신뢰 구간 구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자, 지금 99%도 해보고 95%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건 똑같았어요. 자,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중심은 표본 평균으로 두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했는데, 이 떨어진 그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지는 이 95%에 해당하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고 와서 1.96이란 값을 찾아내고, 1.96 값을 찾아내고, 그런데 그 숫자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위를 붙여서, 단위를 우리가 이제 이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단위를 구해서 곱해준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모평균의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 문제의 그 방법, 우리가 잘 이해하고만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숙지하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해서 중간고사 그리고 수능 보는 친구들은 수능까지도 좀 좋은 결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뭐 앞에 있던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질문 생기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데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청하면 선생님이 더 이렇게 제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직접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